근데 아무튼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놓고 재무구조를 보면 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2021년도는 아무튼 뭐예요? 그 유상증자랑 대규모로 완전히 막 키우기 전에 이전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면 돼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6% 거의 뭐예요? 무차입이었네. 그쵸? 무차입이었고 자기 자본이 447억에 부채가 26억이고 부채 비율이 6%면 이때는 뭐예요? 와 얘네들 완전 안전성 좋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애들은 현금 흐름도 서브로 같이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겠죠. 근데 이 화장품 자체 사업을 영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좀 약간 서브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지표였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아무튼 논외로 하고 여기서 보면은 자 2023년도 3분기 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보면은 부채가 355개, 자기 자본이 464억, 자본이 더 많아요, 부채보다. 부채 비율이 그래서 100%도 안 되는 77%.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제가 이때까지 분석했던 내용들이 기업들을 쭉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많이 낮다. 그러면은 뭐예요? 안정성 뭐하다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산 부채 계정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건설업도 안 좋고 얘네들 화장품 자체 사업도 본 사업도 열이하다 그랬잖아. 그 시장 지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사업은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수록 삼부 토건이 잘 돼야 얘네들의 신용도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자체가 좀 낮으니까 괜찮을 수 있겠네. 우리가 우려한 것만큼 최악은 아니겠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은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어. 그래서 유동자산이 한 30%에서 30%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좋다. 유동성 대응할 때. 그래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자산이 15.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훨씬 더 많죠. 현금이 얼마 있는지 봤더니 7억밖에 없어요. 와 얘네들 자산 규모가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직원 수도 적을 거고 고정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7억은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수 있고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입 채무랑 우리 같이 봐주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영위가 되면 그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상계되고 현금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인데 얘네들은 그런 구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 자체가 현금성 자산으로서 뭔가 유동성을 대응하는 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한 27억 정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유동성을 대응하는 측면에서 3%밖에 안 되죠. 또 3%밖에 안 되는 게 기타 유동자산이라고 있는데 이 기타 유동자산은 다 뭐냐면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이 21억이야. 선급금은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돈을 미리 지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 지불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돈 다 나갔는데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한번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토지 매입 자금이 좀 선급금으로 먼저 나간 일부 그 자금이 여기도 일부 잡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가 아니라고 하도 뭐 그게 아닌들 아무튼 이 DYD 주머니에서 먼저 나간 돈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얘가 뭘 플러스 요소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3%밖에 안 됐으니까 미미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볼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좀 많죠. 52억 정도 있는데 제품이 한 4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제품들은 대부분 뭘 거예요? 화장품 우리 그 파는 이쪽에 OEM 주고 생산한 이 화장품 제품들일 거예요. 근데 뭐 사업적으로 좀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 52억 가지고 얘네들이 뭐 담보력이 있나를 했을 때 담보력은 매우 미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자산을 봤을 때는 딱히 우리가 이 신용도를 개선시켜줄 뭔가가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끝. 미미하잖아 또. 그리고 밑에 수 봤더니 다 미미한데 뭐가 보여요? 관계 및 종속 기업 투자 주식이 820억 중에 620억으로 지 혼자 몇 프로예요? 75%예요. 예전에 보여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주요 계정들을 다 더하면 한 75에서 85% 사이예요. 근데 얘는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 이 얘 하나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뭐야? 이 620억이 전부 다 뭐다? 삼부 토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막 그렇게 안 떠들었어도 재무제표만 봐도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워낙 재무구조상 자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 관계 종속기업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관계사 주식이 얼마를 잡혀 있냐면은 62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원가법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야. 이 DYD가 삼부토건을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분 몇 프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민망할 정도야. 이걸로 지금 최대 주주가 돼 있습니다. 이걸로. 아까 4천 몇백억이라 했잖아. 얘네들이 1600 몇십만 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1658만 5879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 그러니까 한 166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025원이에요. 그래서 이 원가법 말고 얘를 시가평가하면 얼마나를 봤더니 336억이야. 아까 그러면은 자 620억에서 336억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빼줘야 돼요? 사실은 지금 자산 잡혀있는 거에서 시가평가하면 284억 정도는 빼줘야 돼요. 그럼 아까 부채 비율 엄청 낮다고 했는데 자산이 얼마였냐면 819억, 그 다음에 부채가 355억, 그 다음에 자본이 464억이었거든요. 근데 빼줘야 돼. 뭐 일단 이거 빼줘. 얘 얼마 빼줘? 819억에서 마이너스 284억. 근데 부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빼줘야 돼. 손실 처리할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 부채 비율은 바로 200%로 올라갑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실적 안 좋죠. 자산 규모 미미하죠. 그리고 현금 흐름도 봐야 된다 그랬는데 분기에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고정비 성격의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발생하죠. 근데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다? 7억. 그러면은 부채 비율, 유동성 다 뭐예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유동성 위험까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디폴트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단 부채를 봐야 되잖아. 부채 만기 구조가 이미 좀 비유동 부채로 해가지고 만기를 많이 길게 해놓으면 유동성 쇼크는 좀 노내가 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금만 가지면 얘네들이 어찌어찌 연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부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촌놈아, 니 왜 이번에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자산 다 본 거야? 다 봤어요. 자산에선 볼 게 없어. 뭐만 보면 돼요. 얘만 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아니라 얘 얼마다? 300 몇십억이다. 시가평가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뭐예요? 과대평가돼 있다. 판단했죠? 그리고 뭐 현금 7억밖에 없다. 자금 조달이 안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마지막 수순이 이런 애들을 누가 일반 회사채를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BW 공모, 그것도 공모 최악의 수단으로 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현금 부족하고 3부 토건 투자했는데 3부 토건 많이 힘들고 지금 분기에 30억에서 35억 정도 현금 유출되는 애인데 자산 규모도 그렇게 막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최대주주 지분도 별로야.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 야, 3부 토건이 현금이 꽤 있을 수 있잖아. 시총 4천억이라며. 얘네들은 자산 규모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만 보면은 그 연결 기준으로 해서 사이트 뭐 채무보증 이런 거 고려 안 하면 재무구조만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 8.12%인데 얘 괜히 최대주주라고 DYD 도와줬다가 얘네들 배임되면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너무 최악까지 왔어. 최악까지 전에는 어떻게든 뭐 사전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미 그 강을 넘었기 때문에 이 삼부 토건이 어떻게 이 DYD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분이 막 40% 50%가 돼. 그럼 뭐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정도 지분 가지고 이 최대주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막혀 있으니까 공모 BW를 발행하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총액 인수가 있고 잔액 인수가 있고 모집 주선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주관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억을 발행하는데 다 안 모였어. 그러면 뭐예요? 주관사, 증권사가 다 떠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흥행을 하겠다라는 판단이 서거나 재무구조가 조금 그나마 이 공모 BW를 발행하는 애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한테만 주관사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DYD한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모 BW, DYD의 공모 BW는 뭐예요? 모집 주선으로 발행하겠거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로 모집 주선으로 발행했는지 좀 이따가 한번 보자고.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자산 끝. 이제 부채를 보는 거야. 아, 부채야, 제발. 부채 네가 만기 구조만 조금 시간 있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든 뭐 삼부 토건이 해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입 채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매출 채권이 한 27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팅 단기 차입금이 116억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152억 정도 있어요. 기타 금융부채가 50억 정도 있죠. 보면은 얘가 지금 32.8%, 42.7%, 14.3%나 돼. 다야.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89%, 90%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여기 7%까지 하면 이렇게만 해도 97%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3개만 보면 되는데 단기 차입금 이 116억 중에 상상인 증권 아까 전에 차입금 100억 있죠. 이게 지금 이율이 얼마냐면 10%예요. 완전 고금리죠. 제가 우리 몇 번 다뤘는데 비이성적으로 금리가 높게 차입금을 형성하게 되면 그게 디폴트의 첫 번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채권 전문가로 있다 보니까 이 시그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채권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디폴트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좀 몇 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쉽게 가장 먼저 나오는 시그널이 비이성적인 고금리의 차입이에요. 근데 얘는 10%. 근데 금리가 워낙 높았을 때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일단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 얘가 2023년 2월 23일 3부 토건을 이제 잔금 납입하기 위해서 차입 결정을 했는데 얘 만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2023년 10월 24일로 일단은 돼 있긴 해. 근데 또 다른데 보게 되면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다트의 그 차입금 명목을 보게 되면 10월 24일 날 만기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곳에는 2024년 1월 22일이 만기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때 만기를 했다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연장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뭐예요? 못 갚잖아. 그래서 BW 발행하면 갚겠다. 그 BW 발행해서 갚는 대신에 뭐 한다? 2개월 연장해준다. 그래서 지금 3월 22일로 아마 차입금 만기가 연장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라고? 상상인 증권. 상상인 증권 돈을 갚아야 돼요. 왜? 지금 만기 이제 계속 연장해주고 있다니까. 짧게. 이거 무조건 갚아야지. 단기 차입금 100억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사채가 지금 150억이라고 돼 있는데 전환사채다 보니까 파생상품 금융부채 또는 기타 금융부채랑 같이 봐줘야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00억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회차랑 6회차가 각각 100억씩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100억이 발행돼 있습니다. 아까 5회 말씀드렸죠. 이 5회는 누가? 웰바이오텍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 얘네들이 왜 작전 주고 뭔가 이명계약이 있나 이상한 게 의아한 게 뭐냐면 웰바이오텍이 투자한 이 5회차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있잖아요. 발행일자가 2023년 2월 14일이면 사실은 조기상환도 2024년 2월 14일부터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웰바이오텍 채권자가 2023년 12월 28일에 갚으라고 요청을 했다. 아직까지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가 신청을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웰바이오텍 거 이걸 무조건 상환해야 되는데 이걸 얘네들 갚을 돈이 어떻게 있냐고. 아까 현금 보셨잖아요. 못 갚아. 이거 누가 대신 갚아줬냐면 제1회 3호 사채를 발행해서 상상인 저축은행 등 상상인 그룹에서 또 갚아줍니다. 100억을. 그럼 봐봐요. 상상인 증권 100억. 그 다음에 증권사 말고 뭐 저축은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상인 그룹 그 금융기관에서 100억. 그러니까 지금 상상인 쪽의 자금만 200억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 1회차 3호 사채를 어떻게 발행했냐면 12월 28일 2023년도에 발행을 했고 2024년도 2월 28일자 만기 그러니까 2개월 만기로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BW를 언제 발행하냐? 22일 날 발행을 해서 이거 갖고 단기 차입금을 갚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DYD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이번에 발행이 되면 250억을 발행하거든요. 그 250억 중에 200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영자금도 아니야. 투자자금도 아니야.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상상인 증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발행이 안 돼. 발행 안 되면 지금 바로 디폴트인 거 보이죠? 발행 안 되면 얘네들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진짜 장담 이럴 순 없는데 다른 또 작전 세력을 구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하면 모르겠어. 삼부토건 지분 이미 지금 50% 이상이 담보로 돼 있고 얘 가지고 뭔가 채무를 다 상환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BW 발행한다면은 단기간 내에 바로 그냥 초단기 내에 디폴트를 낼 수 있는데 디폴트가 나면 누가 가장 큰 문제야? 상상인 증권이죠. 그래서 상상인 증권은 무조건 뭐예요? 이 BW를 흥행시켜야 돼. 그럴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딱 재무구조만 보면 누가 봐도 모집 주선으로밖에 발행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상상인 증권은 흥행시킬 책임이 있다 보니까 잔액 인수로 이번에 주관을 합니다. 무리수를 뒀어요. 우리가 잔액 인수하니까 왜냐면 개미분들 있잖아. 잘 모르는 채권 공부 안 하는 개미분들은 발행 방법만 보고 막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용 위험 되게 낮고 매력적인 채권인데 모집 주선으로 돼 있는 A-프로젠 HNG 6회차 BW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모집 주선으로 발행해서 그런지 개인들이 참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신용 위험도는 저희가 잡았을 때 엄청 낮거든.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서 잔액 인수거나 총액 인수면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번에 잔액 인수로 발행을 하게 되는 꼼수를 부렸다. 왜? 개인들이 막 오면 되니까. 근데 과연 너무 최악인데 이 상상인 증권의 잔액 인수를 보고 이 DYD를 투자할 만한 그런 뭔가 이렇게 하이 리스크 테이커 성향의 그런 리스크 톨러런스가 매우 높은 그런 개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아까 또 뭐였냐면 아까 10%는 의아했는데 그 1회차 사모사채 있죠? 이 1회차 사모사채 이율이 얼마냐? 연 18%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디폴트의 뭐하다? 초기 증상이다. 아니 사실은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 걔 양아치 증권사인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왁구를 짜려면 1회차 사모사채 투자할 때 좀 착하게 주지. 이 금리 이기 18%가 그래서 그만큼 문제가 된다. 근데 촌놈아 전환사채라며.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높으면 수익 나서 채무 상환 안 하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아? 합리적인 질문이고요. 5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 전환 그 가격이 단가가 969원. 6회차는 1013원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의 주가가 얼마지? 이것보다 아무튼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전환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 해야 돼? 다 상환해야 돼. 근데 상환할 돈 없다고. 250억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 100억이랑 갚아야 되는데 6회차 어떡할 건데? 6회차도 갚아야 되잖아. 6회차는 안 갚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6회차도 갚아야 되는데 얘네들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100억은 뭐 삼부토건 지분 담보 안 잡힌 거 다 매각해가지고 우리 그냥 끝났다 하고 갚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DYD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답이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권유는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내가 돈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DYD 채권에는 절대 투자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삼부토건이 근데 실적이 좋을 수도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건설업 자체가 안 좋은데 삼부토건은 그렇게 우량한 건설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고. 이게 삼부토건 실적입니다. 연간 적자 폭 어마무시하고요. 4,000원에 샀는데 지금 2,025원이라니까 거의 반토막이죠. 분기에도 계속해서 적자 시현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좋아질 거나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부동산이 좋아질 기미도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DYD 싱글 B 마이너고요. 회차는 3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규모는 250억, 발행일은 2024년 2월 22일, 만기일은 3년 해서 2027년, 조기상환은 1년 뒤에 되기 때문에 실질 만기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율 3%에 5%, 다른 애들도 3% 5%에 발행하니까 나도 3%에 5%라고 하지만 니는 3% 5%에 투자 발행하면 절대 안 된다. 누가 투자하니? 지금 KG 모빌리티 그 우량한 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야 걔네는 2년이고 우리는 1년이잖아. 걔네들 10년짜리가 너가 1년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주관사 상상인증권 구주주 청약이 2024년, 얘네들은 구주주 우선 배정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배정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주주 우선 배정 2월 14일에서 2월 15일에 청약하고, 여기서 청약이 안 이뤄지면 일반 청약이 2월 19일에서 2월 20일 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발행한다고? 2월 22일 날 발행하는 거고, 신주인수권은 여기다가 플러스 한 2주 정도 있다가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DYD는 딱히 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